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 얌체 같은 시모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통쾌하게 복수하게 된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당신 식당 일에 요즘 너무 열심인 거 아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집안일을 이렇게까지 내팽개치고 있어도 되는 거냐고.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한 얘기 기억 안 나? 각자가 버는 만큼 집안일 분담하자며. 당신 이제 백수 신세 됐고 나는 엄마 식당에서 일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집안일은 당신이 책임져야지.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집안일하는 건 멋이 안 살잖냐. 그리고 내가 취업을 하려면 공부도 하고 준비할 게 많은 상황인데 집안일에 시간을 쓰면 죽도 밥도 안 되잖아. 이대로 내가 계속 백수 신세였으면 좋겠어? 남편이 백수 소리 듣는데 당신 속이 편하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회사 잘리고 나니까 난 오히려 더 편한데? 나보다 조금 더 번다고 집안일 전부 나한테 떠맡기고 청소며 설거지며 당신하고 싶은 대로 시켜댔잖아. 그거 내가 참아줬을 때 당연히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 못했어? 당신이 회사 수입은 괜찮아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 기업인 거 알고 있었잖아.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확 태도가 바뀌어 버리면 내가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지. 우리 결혼한 지 이제 4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섣부르게 부부의 일들을 결정짓고 결론 내리지 말자. 그 얘기를 내가 당신한테 언제 했더라? 신혼 때부터 얘기했어. 내가 집안일이며 엄마 식당일 돕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당신한테 말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당신 코웃음만 쳤지. 내 얘기 언제 제대로 귓등에나 담아줬어? 이게 다 업보라는 생각은 안 들지? 엇보인 거 알겠으니까 나 좀 숨쉬게 도와달라고. 집에서 집안일하니까 이게 사람 사는 게 말이 아냐. 남자로서의 자존감도 쪼그라들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다고. 아빠가 돌아가신 마당에 집안 기둥이 그래도 나인데 30 넘은 나이에 백수라는 게 말이 되냐? 엄마가 이런 내 모습 보면 얼마나 실망할지 짐작도 안 갈 지경이야. 그래도 어머님한테 힘든 거 얘기는 했다며? 뭐라고 말을 부풀려 놨길래 어머님이 날 카페에서 보자고 하시는데? 당신이 힘든 거 또 보나마나 과장해서 잔뜩 떠벌려 놨겠다? 엄마야 원래 내 일이라면 두 팔 꺾고 어디든 나서는 사람이잖아. 그냥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길래 집안일 하느라 힘들다고 했을 뿐이야. 어이구, 그렇게 말했을 줄 알았다. 집안일 한다고 힘든 게 아니라 당신이 회사 잘린 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집안일하게 되어놓고 말을 왜 그따위로 해서 사람을 힘들게 해? 어머님 전화로 나한테 쏘아붙이는데 하도 큰 소리를 치시니까 지금도 귀가 먹먹하다고. 엄마도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 힘들다니까 당연히 신경 쓰이겠지.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는 마. 이것도 당신 자업자득이잖아. 남편 무시한 자업자득.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오늘 집에 들어가면 청소 제대로 했는지, 설거지도 기름때 없이 잘 됐는지 확인할 거야. 아, 또 아쉬운 소리 좀 했다고 깐깐하게 나오고 그러냐. 원래 나 100% 완벽하게는 못해도 어느 정도 설렁설렁은 잘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저번에 보니까 설거지했다는 그릇에 강아지 똥이 묻어 있었잖아. 그건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공들인 수준이던데? 강아지가 꼬리에 똥 묻히고 돌아다니다가 그릇에 우연히 묻은 걸 가지고 왜 내 탓이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강아지가 전선 끊어먹고 소파 뜯어놓는 것도 다 내 탓이겠네?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공짜라면 사족을 못 써서 정말 큰일이다. 비싼 품종견이라는 말에 내 상의도 없이 멋대로 데려와 놓고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무력에 눈이 멀어서 일 그르친 게 한두 번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아, 몰라. 난 어찌됐건 취직한다고 바쁘니까 집안일 무조건 5대5로 나눠. 난 이대로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배를 째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다니던 보험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백수 생활을 하게 된 남편은 오랫동안 공무원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회사를 골라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보험사에 운 좋게 취직을 하게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남는 시간에 제발 스펙을 쌓으라고 말했지만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공부냐며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했었죠. 그래놓고 회사가 망하게 되니 집안일도 힘들다던 남편 때문에 저도 많이 갑갑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이 일로 잔소리를 하면 저 역시도 할 말이 많은 상황이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너 우리 진우한테 집안일 많이 시킨다며 식당 일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국수야 뭐 면 삶아서 육수에 첨벙 담그고 내놓으면 끝날 일 아니니? 국수집 일 해봐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바쁘다고 그 유세라니? 유세를 떠는 게 아니라 엄마랑 저랑 둘이서 하기에는 너무 일이 버거울 정도로 많아서 그렇죠. 어머님도 막상 가게에 손님들 오가는 거 보시면 납득하실걸요? 저번에 한 번 봤으니까 네가 여기서 더 말 보태고 그럴 필요 없다. 어쨌거나 널 보자고 한 건 쓸데없는 잔소리 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우리 진우한테 잘하라는 어차피 듣지 않을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 애한테는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니까요, 어머님.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면 무슨 용건으로 부르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사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남편 잃은 처지는 동병상련이 아니니 여자가 혼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안사돈만 괜찮다고 하면야 내가 선자리 좀 소개해 줄까 하고. 선이요? 엄마는 그런 거 딱히 관심 없을 텐데요. 그거야 네 생각이고 실제로 안사돈이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는 또 어떻게 아니?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어떤 분이신데요? 어머님이 소개해 주시려는 분이면 좋은 분일 것 같네요. 무슨 아첨을 그렇게 대놓고 하니 어쨌건 소개해 주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맞다. 부동산 중개업자고 이 인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토박이야. 그래서 발도 넓고 단골 손님도 많이 만들어줄 수 있어. 왜, 너도 오며 가며 한 번쯤 본 적 있지 않을까 싶구나. 사거리에서 꺾는 곳에 커다랗게 부동산 하는 곳 있잖니? 설마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사장님 배 나오고 탈모도 있으시던데. 사람이 배가 나왔다는 건 인덕이 후하다는 거고 탈모라는 건 정력이 좋다는 뜻 아니겠냐. 안사돈도 막상 만나보면 좋아할 거다.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얘기를 전해보기야 할 텐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엄마가 요즘 식당 일 때문에 워낙 바빠서 정신도 없고 누구 사귀고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라서요. 알지. 안사돈 돈 모으는 재미로 사시는 분인 거. 나도 저번에 식당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시고 국수 말고 있는데 좀 불편할 지경이었다. 아, 그거 엄마가 나중에 알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머님이 모자 쓰고 와서 못 알아봤다고. 나중에 또 오면 서비스로 잘 챙겨드리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같이 방문하실까요? 됐다. 엎드려 절 받는 것도 민망하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말거라. 원래 나는 주는 만큼 받는 사람이지. 주지도 않아 놓고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돈 욕심 많고 쓸데없이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알잖니? 네, 알죠. 어머님이 돈 욕심 없으신 분인 거. 그럼 혹시 맞선 소개해 주시는 것도 뭔가 좀 드려야 할 게 있을까요? 드리고 자시고 할 거는 없고
국수집에서 몇 달 정도만이라도 일 좀 하게 해주렴. 주방에서 일도 배우고 레시피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싶구나. 내가 모아놓은 돈은 그래도 좀 있는 편이라 가게 차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 레시피를 공짜로 알려달라고요? 그건 좀 엄마랑 상의가 필요한 일 같은데요? 그리고 맞선 대가로도 좀 지나친 느낌이고요. 너도 잘 생각해봐라. 바로 옆에 장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니. 그리고 내가 가게를 차려서 잘 되면 너도 좋은 일 아니니? 게다가 내가 당분간 안사돈이랑 너랑 같이 도와서 일하면 가게 일도 수월해질 거고, 덕분에 우리 진우도 조금은 집안일 덜 할 수도 있을 거고. 레시피는 안 알려줘도 되니 옆에서 지켜보며 일 도울 수 있게만이라도 해주거라. 월급은 내가 일한 만큼 받겠지만 성에 안 차면 공짜로라도 일할 테니. 응?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야. 일단 엄마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제가 설득은 해보겠지만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는 까다롭고 이상한 고집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시거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래, 고맙구나, 아가. 그런데 요즘은 저보고 애 가지라고 재촉 같은 거 전혀 안 하시네요? 신혼 때만 하더라도 저 그걸로 많이 힘들게 하시더니. 요즘 같은 세상에 대를 잇니 많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니. 그저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인데. 저와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난데없이 돕고 싶다는 어머님. 레시피 운운한 걸로 보아 또 얌체같이 돈 되는 식당의 비법을 쏙 빼먹고 싶어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 게 참 얄밉더라고요. 심지어 그 대가랍시고 언급한 게 별로 매력도 없고 엄마와는 연령대도 맞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자분이라고 하니 기가 막혔죠. 시어머니의 제안을 당연히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할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일 바쁜 식당 일을 저와 둘이서만 해나가느라 과로하게 된 엄마가 결국 무리한 일로 인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된 것이었죠. 엄마, 간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건 의사 선생님이 살다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 사람이 어떻게 몸을 굴려야 갑자기 혼절을 할 수가 있어? 난 정말 엄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시겁했잖아. 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어떻게든 너 건사하고 먹여 살리겠다고 다짐했잖니. 이럴 때가 아니라 얼른 퇴원해서 가게 일을 해야 할 텐데 정말 시간이 아깝구나. 엄마, 이럴 때라도 좀 푹 쉬고 가게 일은 앞으로 좀 줄이든지 하자, 응? 사람이 돈 버는 것도 건강 위해서 그러는 거고 행복하고 싶어서 돈 버는 거잖아. 돈이 인생의 전부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몸 상해가며 일을 하는 거냐고. 네 말이 맞기는 하는데 가게 손님들 실망시켜주고 싶지도 않아서 그래. 식당 며칠 동안이나 쉬면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실망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번 달 매출에 완전 타격이 크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너무 과로해서 간이며 장기며 죄다 망가지기 직전이었다고 그러더라. 몸 상해가면서 일할 거면 사람을 좀 쓰든지 하자. 응? 사람 쓰는 거야 쉽지만 국수집 일 쉽지 않은 거 너도 알고 있잖니. 진득하게 붙어서 오랫동안 일 배우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무나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잖아도 어머님이 식당일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기는 했어. 사돈 양반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몰라. 식당 차리고 싶은 마음이 나중에 생겼다 어쩐다 하시면서 레시피까지 달라고 하시더라. 그거야 무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엄마 생각은 어때? 어차피 옆에서 지켜본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따라 할 수 있는 맛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 세월 동안 익혀온 게 있는데 사소한 거 하나만 달라져도 맛이 크게 좌지우지되는 게 국수 아니니. 어쨌거나 사돈 양반 욕심 많은 사람이니까 가게 일 배우면 오랫동안 잘 붙어 있기는 하겠네.
내 생각이 좋다면야 나도 괜찮은 것 같다. 오케이. 그럼 엄마도 찬성했으니까 시어머니한테 이 이야기 전할게. 당장 내일부터라도 일할 수 있다고 하시면 좋아하실 거야.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흔쾌히 일을 받아들이면서도 엄마의 건강이 상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군요. 어휴, 안 사돈이 과로로 실려가다니 안타까워서 어쩐다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적당히 무리를 하셨어야지. 그렇잖아도 병원에 더 누워있기 싫다는 거 뜯어말리느라 고생했네요. 사실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손님들이 끊어질까봐 그게 더 걱정이라고 하시네요. 손님이 돈이니까 그 말이 그거 아니니? 어쨌거나 사람이란 말이다. 인생에서 돈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다. 돈 말고도 얼마든지 추구해야 할 게 있는 법이야. 너도 잘 새겨들어. 네. 저야 어머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늘 새겨듣고 있죠. 그런 애가 임신하기 싫다고 이 시모 속을 그렇게 썩였니? 어머님, 사실 그 문제로 하도 화를 내셔서 이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웠는데요. 제가 임신하기 싫어했던 게 아니라 임신 못하는 걸 자꾸 제 탓으로 하니까 거부감이 생겼었던 거예요. 거부감이라니 애 낳자는 게 우리만 좋자는 것도 아니고 너도 좋은 일 아니냐. 그게 거부감이 생기고자 시고 할 게 어디 있니? 아니요. 저도 당연히 좋기는 한데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검사해보자니까 본인은 죽어도 아니라면서 검사 같은 걸 안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속상해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책임 전가할 거면 임신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던 거예요. 임신한다고 하더라도 육아며 애가 자라면서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저한테 다 떠맡길 거냐고 말했었던 거고요. 이걸 그이가 좀 왜곡해서 전달드렸는지 어머님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너란 게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다.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하다고 노래 부르다가 아예 내가 목이 쉴 지경이잖니. 그래서 나도 포기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맘 편히 먹거라. 참, 어머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이도 취업 준비하는 거 지금보다 더 수월해질 것 같거든요. 요즘 들어 더 외출도 잦아지고 집 밖에만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얘기하면 항상 화부터 내고 의심하냐고 버럭버럭 소리만 질러서요. 집에서는 공부를 못하는 타입도 있는 법이잖니. 별 대수롭지 않은 일에 신경 쓰기보다는 안사돈 건강이나 신경 쓰렴. 그리고 여하튼 간에 내가 식당 일은 당장에라도 도와주면 된다 이거지? 괜히 나 어렵다고 설렁설렁 가르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뼛속까지 제대로 배워서 가게 차릴 수 있도록 잘 가르쳐다오. 알겠니? 네, 어머님. 어머님만 안 불편하시다면야 얼마든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이 시모를 우습게 보는 건 용서 못해. 가르친다고 해서 네가 갑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렴. 알겠니? 네, 어머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가게 레시피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야 맛이 겹치니까 무리겠지만 어머님이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메뉴 개발하는 것부터 만드는 것까지 많이 도움드릴게요. 당연한 얘기를 왜 생색내고 있니? 알겠으니까 얼른 일이나 시작하자꾸나. 의욕을 너무 보여서 절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와 달리 남편은 게으르기 짝이 없어 사람 속을 터지게 했었는데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방에 누워 빈둥거리기만 하는 모습이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기본적인 건 좀 지키자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물 떠마시는 것도 내가 있어야 하고 밥도 알아서 안 차려 먹잖아. 하다못해 식당도 물은 셀프 서비스라고. 여기가 식당이니? 식당이야? 좋아.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한번 따져보자. 식당이 아닌데 왜 집에 오면 당연한 것처럼 밥 한마디 하고 드러누워서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집안일 5대5로 하잘 때는 언제고, 어머님이 도와드려서 편해졌는데도 빈둥거리기만 하냐고. 밖에서 공부하는 게 워낙 힘드니까 그렇지. 생각을 해봐. 독서실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이것저것 집어넣는 것도 지옥인 마당이야. 근데 집에서마저도 휴식 없이 집안일 신경 쓰느라 힘들어야 해? 솔직히 엄마가 가게 일 도와줘서 편해졌으면 내가 어떻게 나오건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냐? 당신은 어쩜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고 자기중심적이야? 웃기고 있네. 자기중심 끝판왕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가 찬다. 아기 못 가지는 것도 내 탓으로 몰아가려고 안달이 났던 사람이 할 말이니? 내가 언제 당신 탓이라고만 했어? 애 못 가지는 문제 당신 탓일 수도 있고 내 탓일 수도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해보자고 했잖아. 됐네요, 이 사람아. 나 군대도 1급 현역으로 간 사람이고 이제까지 건강으로 큰 문제 없었던 사람이야. 그럼 내가 무정자증이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보나마나 당신이 임신 못할 체질을 타고나서 그런 걸 텐데 왜 자꾸 나만 가지고 트집을 잡냐고. 정 억울하면 당신이 혼자라도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든가. 집에서 빈둥거리며 속을 터지게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차라리 이혼을 해버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닐 때야 그래도 자주 보는 시간이 없었으니 그럭저럭 버틸 수가 있었지만 살면 살수록 이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려나 생각하며 버틴 것이 5년이나 됐으니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식당 일을 하기 위해 회복을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으니 시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시점이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저였죠. 그런데 이런 결단을 내리고 싶게끔 만드는 말을 엄마가 꺼내더군요. 엄마 말이다. 일은 이만하고 쉬는 게 어떨까 싶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당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굴더니 찾아주는 손님들 덕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좋았지. 그런데 점점 내가 사람들의 행복한 걸 보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니까 그게 행복한 건지 헷갈리더라고. 누워있으면서 많이 반성했다. 돈에 미쳐가지고 몸까지 상해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었나 하고, 죽고 나면 갖고 가지도 못할 걸 위해서 그렇게 무리했나 하고. 엄마 말이야 맞는데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하고?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도와주기는 할 거지? 사돈 양반이 도와주고 있다며. 말도 마.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사람 말은 또 더럽게 안 들어. 내가 오이를 어슷썰기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 근데 자기 고집대로 믹서기에 갈아야 직성에 풀리시나 봐. 이런 게 하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럴 때는 단호하게 말을 해야지. 손님한테 맛없는 음식 내놓다간 큰일이잖니. 안 그래도 내가 보일 때마다 통제하고는 있는데 고집이 어찌나 센지 모르겠다. 자기 말이 맞다고 박박 우기면서 조만간 자기 친구들 하루 날 잡아 쉬는 날에 부를 거래. 그리고 가게 방식이랑 자기 방식이랑 뭐가 맞는지 확인도 받겠다더라고. 참 대단한 열정이다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구나. 보니까 요리는 평생 해본 적도 없으신 것 같던데. 내 말이. 하여튼 엄마가 빨리 나아야 가게를 정상화할 수가 있을 텐데. 엄마가 가게를 좀 오래 비우고 있고 자기도 일 해보니까 할만하다 싶은가 봐. 가게 인수해볼까 말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니까? 사돈 양반이 인수한다고 제대로 할 수나 있겠니? 팔아버리면야 마음이 편하긴 하겠구나. 사실 나 건강 회복할 때까지 시간도 걸릴 것 같아서 그랬으면 하는 마음인데 헐값에 처분하기는 아까웠거든. 그럼 어머님한테 한번 말씀은 드려볼까? 그러도록 해보렴. 아니, 꼭 그렇게 하렴.
만약에 팔 수만 있다면야 우리야 좋지. 그렇잖아도 가게 일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 아프던 차였으니까. 너도 이참에 좀 쉬어도 되고 네가 하고 싶다고 하던 다른 가게 차려도 되고. 응? 엄마가 아픈 일로 인해 잘 되던 국수집을 넘기게 된 상황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던 상황이라 저는 저라도 계속 가게 일을 해보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저는 그런데 정신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나태함은 나날이 수위를 더해가고 있어 강아지 산책까지 시키지 않아 집이 난장판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을 몰래 미행했습니다. 대체 독서실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길래 집에서 이렇게 나태하게구나 하루 종일 지켜볼 요량이었죠. 때마침 시모가 가게 영업을 쉬는 날 본인의 친구들을 불러 자기 국수를 맛보게 하겠다고 한 날이라 시간도 남았었는데요. 저는 결국 남편을 미행하게 되었고 불륜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어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와 만나더니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을 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죠. 당신 지금 어디야? 왜? 내가 어딘지 알면 뭐하게? 말이 왜 그렇게 까칠하게 나와? 그냥 어딘지 물은 것뿐인데. 당신이 좋은 이유로 물었으면 내가 까칠하게 대답을 할 것 같아? 보나 마나 또 트집 잡으려는 거 아냐? 아니, 어머님이 국수집에 친구들 불러서 대접한다고 하셔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래서 당신이랑 오래간만에 영화나 같이 볼까 싶었지. 나 취직해야 한다고 바쁘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공부하느라 바쁜 사람한테 영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쁘니까 적당히 좀 해. 그래, 나도 앞으로 많이 바빠질 것 같네. 이제 당신한테 이런 얘기할 일은 아마 없을 거야. 뭐라는 거니? 아침부터 사람 짜증나게 하네. 사태를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 모른 척 몰래 따라갔었는데 서너 살쯤 되어 보이던 불륜녀의 아이는 남편을 두고 혀 짧은 소리로 아빠 아빠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복수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시모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안사돈 식당은 내가 운영해야겠구나. 사람들 반응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어머님 국수 반응이 좋았다고요? 그래, 이거사. 이 시모가 안에서 그렇지 작정하고 덤벼들면 무슨 분야든 최고인 거 모르니? 됐으니까 안사돈 그냥 이참에 평생 쉬시라고 해라. 지금 엄마가 평생 아프라고 악담하시는 거예요? 농담이잖니, 농담. 그러니까 왜 사람 말을 안 믿고 고집을 부려. 내가 하는 방침이며 레시피가 맞다니까. 이 시모 손맛을 왜 못 믿냐고. 어머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남편한테 화나서 애 안 가지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많이 화내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왜 확 태도가 바뀌셨어요? 그런 일로 화를 내서 뭐 하겠니?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설득하느니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맞지. 혹시 안심이 될 만한 일을 겪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막 갑자기 대를 이을 손자가 생겼다거나. 너 무슨 농담을 해도 그따위 농담을 하니? 시모한테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서 그랬어요. 농담이니 기분 푸세요. 참, 식당은 어머님 말대로 넘겨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잘 쳐준다고 하신 건 절대 잊지 마시고요. 정말이니? 엄마 아픈 상황이고 어머님이 요리도 잘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이도 번듯한 자식으로 잘 키우셨으니까 저랑 엄마 식당도 더 훌륭하게 만드실 것 같아서요. 네가 오랜만에 이 시모에 흡족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래, 좋아. 오늘이라도 당장 계약서 쓰자꾸나. 저는 엄마와 얘기한 대로 시모에게 식당을 넘기는 한편 흥신소를 통해 남편과 시모의 뒷조사를 몰래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상했었던 대로 오래전부터 남편은 불륜을 저질러 오고 있었죠. 시모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괜찮다며 부추기기까지 했었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알아낸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 소송은 물론 상간녀 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토해내게 되어 도끼가 오른 남편이 제게 따졌지만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더군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됐니? 우리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따위로 끝을 맺어야 했냐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나 기만해온 거 생각하면 할 말 없는 건 당신 아냐? 아무리 대를 잇는 게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두 집 살림을 할 생각을 할까? 당신이나 당신 엄마나 아주 막장이다 막장. 지금 네가 가져간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알고 있지? 엄마가 앞으로 식당 일하면서 벌어들일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된 돈이라고. 그래. 돈 열심히 벌어서 남의 자식 잘 부양해봐. 뭐? 남의 자식?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지호 얘기하는 거야? 누가 봐도 남이다 싶을 정도로 하나도 안 닮았더라고. 못 믿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개소리하고 있네. 지호 내 자식 맞아. 내 씨로 낳은 내 자식 맞다고. 참, 어머님 식당도 아마 반년? 그 정도도 안 돼서 망할 거야. 이것도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주 저주를 퍼붓는구나. 꺼져. 나도 더 나쁜 말로 갚아주고 싶지만 이미 인생 망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줄게. 파이팅! 저의 남편이었던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제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전 남편의 불륜녀가 아이의 친아빠로 보이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시모의 국수 맛은 최악으로 친구들이 비위를 맞춰주려 거짓말을 한 게 틀림없었고요. 결국 제가 예언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었던 사람은 불륜녀와 완전히 사이가 파탄이 났고 무일푼의 자식도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 시모 역시도 식당이 완전히 망해 반년은커녕 3개월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고요. 전 남편은 제가 임신을 못한 게 본인의 무정자증이 원인임을 알았다며 전시모와 함께 잘못을 빌어오고 있네요. 하지만 머리에 총을 맞지 않은 이상 이들을 용서해줄 이유가 저에게는 전혀 없네요. 전 현재 엄마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내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